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간만에 상승한 코스닥,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까?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900선을 넘보던 코스닥 지수가 어제 4% 가까이 빠지면서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폭풍 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지만 기관의 대규모 매도 공세에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이달 중순부터 매일 하루 평균 1,000억 원 이상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역시 한풀 꺾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제약과 2차 전지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경기 부양책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3억 원 부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개인 투자자의 매도 폭탄이 예상되면서 기관이 선제적으로 매도에 나섰다는 관측인데요. 또한 시장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도 코스닥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에 가장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또 신기소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기소 전문가님 넥타이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밝네요. 아, 제가 좀 감사합니다. 파란색을 매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제가 빨간 옷 입었으니까. 그 참고로 네. 얘가 TMI이긴 한데 제가 지금 넥타이를 한 4개월 만에 다시 맸어요. 다시 오늘 맸다는 게 무슨 오늘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라서 그동안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노타이 안 하다가 매다가. 예,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어. 넥타이를 했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시네요. 진짜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넥타이도 이제 다시 메고 가을 남자처럼 딱 이제 진지하게 우리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또 화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핫한 그 코너 수익의 진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거나 또 저희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함께 해주시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야인스톡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어제 이제 코스닥이 3.71%, 4% 가까이 빠지면서 8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망이 전문가들의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또 않은 것 같아서 걱정도 좀 되는데요. 함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서진 전문가님.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도 많이 빠졌고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파란불이었는데 네. 코스닥은 오늘은 또 빨간불 켜내더라고요. 오늘은 코스닥 이렇게 강세 왜 나타났을까요? 뭐 간단하죠.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져서 올라왔다? 최근 엄청 많이 빠졌으니까 음. 그냥 데드캡 바운스 정도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스닥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제가 6월 달에 제가 이제 이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6월 달 이제 그때 썸머랠리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내년에 유동성을 감안해서 나스닥은 2만 그다음에 코스닥은 1,500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다 미친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내년 연말에 진짜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년 연말? 예, 전 지금 또 여전히 내년까지 본다면 네. 저는 목표가 코스닥은 1,500을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내년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워낙에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주식 원투데이 하는 건 아닌데 예, 지금 한두 달 하고 주식 팔 게 아, 아니잖아요. 내년이면 별로 이게 그 뭐 이게 뭐죠? 그냥 많은 분들이 주식을 그러니까 뭐 이게 카지노 하듯이 하려고 하시잖아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있어도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을 10년 투자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네. 주식을 10년 투자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주식을 짧게 보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내년에 그만큼의 갈 기대감이 있으면 네. 지금의 흔들림은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게 뭐 그냥 제가 막 지르는 거 아니고요. 궁금하신 분은 6월 달에 제 그 배워 산다는 보십시오. 그때 제가 네. 근거랑 자료를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그 마인드는 여전히 뭐 유효하고요. 네. 어쨌든 오늘은 그냥 그겁니다. 그냥 많이 지금 빠진 당장 데다는? 단기적인 흐름은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미 대선 전까지는 네. 의미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추세는 문제는 없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는지,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를 많이 보는데 그 정도 한 달 흐름까지만 딱 단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불안한 요소가 많긴 하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500이라고 하셨나요? 네. 코스닥 네. 1,500? 일단 질렀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지는 게 아니라 진짜 6월달 근거가 들어오는 있다라고 사람들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하루하루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빠질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추세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이 배워야 산다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오늘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어제 특히나 많이 빠졌고 미국 시장보다 우리가 선반영해가지고 빠졌다 뭐 이제 이렇게 네. 해석도 되니까 뭐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좀 확산세가 이제 심하기 때문에 뭐 진단키트 관련주랑 언택트 관련주들이 아침에 또 매기가 좀 들어왔어요. 네. 그쪽에 이제 코스닥 끌어올린 것도 있고 삼성 SDI가 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빠지다가 반등들 좀 나오고 전반적으로 다 반등들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 쪽에 뭐 조금 이제 반발 매수 좀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코스닥의 신기수 전문가님은 오늘 코스닥의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세요? 그런 것을 지금은 예상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 자체가 많고 네. 미국 대선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가 미국 쪽에서 확산세가 심한데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맞출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출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바닥을 지금 뭐 논한다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다 잡긴 참 힘들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지나간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고 내년도 1월 장세부터는 상당히 좋다. 예, 빠르면은 제 생각에는 대선 끝나자마자부터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예, 대선 그래서, 끝나자마자 얼마 안 예, 남았네요. 예, 그래서 네. 빠르면은 11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대선 뭐 그 개표 나오면 11월 한 두째쯤에는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부터도 잘하면은 반등 나올 수도 좀 있을 것 같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예,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그때 뭐 트럼프도 소송 걸고 뭐 이러면은 12월 달까지 네. 넘어갈 테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대주주 요건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최소한 1월 달부터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모든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우리 내년부터는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코스닥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가을을 일단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렇다면 코스닥의 수급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최근에 굉장히 기관의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반대의 모습이 나오기는 했어요. 외국인이 좀 끌어주는 모습. 코스닥 수급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 기존의 주도주 군들 쪽으로의 뭐 저가 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주도주라고 하면은 어느? 그러니까 이제 뭐 코스닥 내에서 5G,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이 뭐 바이오까지 이런 종목이 기존의 주도주였는데 요 주도주 쪽으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다만 이제 급락이 또 오늘 또 코스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한 섹터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섹터들. 어디죠? 예, 뭐 대표적으로 뭐 그 뭐죠? 그 소소가 아니라 그 뭐죠? 그 화학 관련 쪽. 예, 쪽. 화학 관련 쪽. 이런 쪽은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약간 숨고르기가 나온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뭐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잠깐 이제 원고를 보면서 신기수 전문가님이 뒤에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오늘 네. 뭐 수급 동향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산 게 딱 정확하게 그거 나오잖아요. 2차 전지, 뭐 바이오, 그다음에 5G잖아요. 네. 기쁘긴 합니다. 그래요? 여기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에 저희 주력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네요 오늘 외국인들. 예, 그래서 약간 기뻐서 잠깐 이야기 드린 거고. 네. 그렇네요. 예, 오늘 좀 신나더라고요. 좋았어요. 오늘 좀 좋더라고요. 좋네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니 물론 긴 흐름에서는 뭐 추세는 여전히 상방이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원하시는 거 일주일 후, 그다음에 한 달 안에 내일도 올라갈 거야. 그 이제 상황이라고 30% 보면 거야. 예, 네. 아직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아직 신규 전문가님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미 대선이 끝나면, 그러니까 미 대선 전에 지수가 많이 빠져 있으면 대선 결과가 누가 되건 상관없이 저는 바로 반등 나올 거라고 봐요. 빠져 있으면. 근데 지금 여기 빠지면서 이제 미 대선 다음 주 정도에서 뭐 옆으로 횡보 나오면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도 트럼프가 되면 뭐 어쨌든 그 트럼프가 되면 정책적인 부분은 안정이 되고 네. 뭐 대선 불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지겠지만 지금 시장의 상당 부분의 자금이 바이든 당선에 베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금들이 다시 회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시장 한번 흔들릴 것 같고요. 네. 다만 그거는 시기적으로 오랫동안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아니면 뭐 그는 뭐 아무리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돼서 뭐 근소한 표차로 되고 뭐 예를 들어 우편 투표로 결과가 뒤집어져요. 네. 11월 6일 날 우편 투표로 그러면 뭐 불복한다고 했으니까 불복되면 이게 또 막 대법원까지 가고 막 질질 그쵸. 끌리겠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면 하방으로 떨어지는 강도는 확실하게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월 한 첫째 주가 지나면 그래도 좀 시장은 좀 안정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좀 쉽지는 않다 시장이. 그러면 이야기도 수급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기관이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기관이 돌아올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은 딱히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기간은 안 돌아도 돼요. 그래요? 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지금의- 계속 팔아서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근데 시장이 오를 때는 네. 오를 때도 기간은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끌고 올라간 것도 개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면 네. 수급적으로 뭐 뒤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날은 개인이 사도 오르고 어떤 맞아요. 날은 개인이 사면 또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그냥 야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해 뭐 기관이 주도해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장악력 그리고 얼마나 집중도가 있냐라는 거고요. 이런 거죠. 만약에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합니다. 근데 매수를 네. 하면서 매수 호가를 위에 놓고 사면 올라요. 아. 쉽게 말하면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호가를 자꾸만 높이면서 사면 물량이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당연히 오르죠. 근데 매수를 하더라도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좀 약간 불안하다 하면 호가를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밑에 받쳐놓고 사거든요. 그러면 파는 물량을 받는 거니까 사실상 지수 자체를 올리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뭐 기관들도 사도 안 오르는 이유는 그런 거. 그렇기 오,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사실상 뭐 기관은 어쨌든 수급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사람들은 안 들잖아요. 공모펀드 안 들죠. 네. 뭐 투신에 들어올 힘은 없죠. 그다음에 요즘에 사모펀드 문제 많아서 사모펀드로 자금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연기금은 어쨌든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는 아니니까 뭐 쉽지 않죠. 그러면 그나마 또 기대해 볼 만한 건 뭐 보험, 은행 뭐 이쪽인데 이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금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기 매매니까 기관의 수급을 기대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지금은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제 호가를 먹으면서 올리는 시장이 나오면 충분히 올라간다. 근데 호가를 먹으면서 올리려면 시장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확실한 또 있습니다. 모멘텀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신계수 전문가님께서는 이 오늘의 코스닥 수급은 좀 어떻게 체크하셨을까요? 수급 동향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좀 보시면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외국인들 순매수 이제 상위 종목 오른쪽이 순매 상위 종목, 왼쪽이 순매도인데요. 네. 순매수 쪽에 보시면은 뭐 KMW 보이고 에코프로 BM 보이고 KMW하고 에이스테크 보이죠. 네. 서진 시스템도 보이고 요게 이제 그 5G 쪽이죠. 그러니까 5G를 산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바이오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5G, 2차 전지 이쪽이 지난번에 이제 시장 올라갈 때 이끌고 올라가던 종목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쪽이 많이 빠졌으니까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무슨 뭐 외국인들이 철학을 가지고 어디를 사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이 빠지면 사서 또 올리고 또 많이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러면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네. 밸류로 따지면은 아직도 높지만 시장이라는 게 꼭 뭐 PER, 뭐 PBR 이런 거 갖고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데 지난번보다 많이 빠졌다 싶으니까 사가지고 또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제 지금 시장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그걸 샀는데 또 오늘 이걸 샀다고 해가지고 당장 내일 또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가느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사들어왔다는 부분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모멘텀이 돼가지고 당장의 급반등을 일으킨다 이런 거는 또 너무 무리한 기대일 수도 있죠. 많이 빠졌으니까 산다라는 거는 어쨌든 얘네가 언젠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성장주를 살 때는 이런 종목들을 산다. 그리고 이제 가령 시장 반등이 나올 때는 네. 이런 종목들이 시장 반등해서
중심에 서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함께 하셨고 5G가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기술적인 반등일 텐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빠진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또 글로벌적으로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 뭐 학회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바이오 종목들의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제 크게 움직이는 게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죠. 첫 번째는 코로나 네네. 관련주들은 뉴스 나오면 움직입니다. 이쪽에는. 두 번째는 말씀하신 학회 모멘텀 때문에 움직이는 게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뭐 임상이 뭐 마무리가 돼가지고 보고를 한다든가 임상 승인이 났다든가 이러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움직이는 거는 사실 이제 학회 모멘텀 때문에 제넥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학회 모멘텀들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오늘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시젠이나 뭐 미코도 코로나 관련주거든요. 네. 이런 쪽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 휴젤은 개별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죠. 이제 그 시장 내에서 다른 종목들이 지금 다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자 독보적인 존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쳤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 반등이 나오려면 어쨌든 바이오는 반등이 그러니까요. 나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들 중에서도 보면 그 종목들을 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또 사가지고 들어올 종목들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호크아이님이 코스닥 종목은 괜히 샀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또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10월 한 달 동안 뭐 10조 5천억 원을 팔아치웠다. 라고 하던데 1조 5천억이죠. 깜짝 놀랐다. 1조 5천억 원을 팔아치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양도세 그 대주주 양도세 때문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기관 다 판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 기간 물량은 아직 많이 남았겠죠. 예, 창고에 훨씬 더 아직도? 많이 쌓여 있으니까 네. 뭐 많이 남았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양도세 최근에 코스닥의 하락을 양도세 그러니까 대주주 3억 관련 부분이 아니다. 양도세 물량 아직 안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건 약간 단편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3억 원의 대주주 요건에 되는 물량이 안 나왔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안 사요. 이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 계속 이게 좀 우리가 보기에는 고집스럽게 현재 정부가 3억 원 대주주 요건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 그래서 뭐 물론 야당이 뭐 법을 바꾸겠다 개정을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당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3억 원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어느 정도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럼 이 물량이 어쨌든 막판에 그러니까 이 뭐 11월 한 셋째 주부터 해서 한 12월 한 셋째 주 정도 그 한 달 사이에 물량이 많이 출회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때까지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그러니까 원래 뭐 좀 좋은 가격대 사서 수익이 나 있으면 그걸 굳이 내가 기다려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물량에 대해서 나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굳이 내가 양도세가 안 포함이 안 되더라도 팔 수 있는 물량이고요. 또 중요한 건 팔고 나서 네. 시장에 뭐 파는 사람이 많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지금 뭐 조금 한 달 정도 후가 되면 양도세 관련 매물이 폭탄이 들어오면 사실상 우리가 살 게 아니 그러면 나중에 보고 사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라는 건 누가 사도 어떤 사람은 많이 사서 오를 때도 있고 어떤 안 오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르는 이유는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고 지금은 아무리 누군가가 주체가 사더라도 호가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밑에 받쳐놓고 사는 거니까 아무리 뭐 매수세가 많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없다. 근데 그중에 시장의 심리를 흔드는 요소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대주주 양도세 소득 매물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있어요. 예, 이게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대주 3억 물량 안 나와 하지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물량은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냥 미리 좀 던지자라는 물량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거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자는 대기 물량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양도세가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매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나올까요?
매물 나오는 거 어떻게 아세요? 아, 오늘 또 이렇게 가나요? 잠시만요. 글쎄요. 그 매물 나오는 걸 나오고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요? 예, 어떻게 체크를 해요? 대주주 양도세 물량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거는 아직 추정, 모르는 거예요? 추정인 거죠. 추정. 네. 일단 이제 알겠습니다. 누적 순매수 네. 뭐 이제 그 간접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네. 누적 순매수 그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닥 투자자별 이제 누적 순매수를 보시면은요, 그림을 보시면은 개인들이 까만색이거든요. 예, 지금 엄청나게 사들어왔는데 그렇게 많이 안 팔았죠. 예, 그리고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외국인이고 외국인. 예, 파란색이 기관이에요. 기관이 계속 팔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팔았고 요 근래에 보면 기관은 오히려 파는 거를 좀 중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코스닥 쪽에서.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 이게 코스피네요. 이게 코스피고, 네네. 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인데 코스닥은 개인들이 더 사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여기는 코스닥을 안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누적 순매수한 부분에 대한 물량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지금 그 수익이 좀 나 있으니까 물량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홍남기 부총리가 3억 양보 안 할 것 같고 하니까 분명히 이제 파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물량 조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말에 그 물량 나오면 시장 변동이 있을 만큼의 물량은 충분히 아직도 남아 있다. 일단 보는 게 좋겠고, 네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말 흔들림은 좀 있을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엄청나게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투자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네, 무서워서. 굉장히 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시잖아요. 네.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갈 때 가더라도 어쨌든 확실히 좀 영향은 받을 수 있다라는 받을 거죠. 수 있죠. 하지만 버티자. 예요? 버티자가 아니라 이건 연말에는 매번 나왔던 거고 매번 나왔던 거 매번 지나갔던 건데 이것은 맨날 맞는 매를 그게 근데 며칠 날부터 며칠 날까지 나올지 우리가 알아맞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나올지 알아맞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못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벌벌벌 떨면서 지나가려면은 주식을 어떻게 해요, 도대체? 매는 맞을 때마다 아픈 거니까. 그거는 예. 많이 맞는다고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은데 또 맞으면 더 그거는 아프더라고요. 맞긴 한데. 예. 그래도 기다리면 지나간다, 예, 그렇죠? 정리 그렇게 네,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예. 너무 무서워하면서 투자를 피할 필요는 없다.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뭐 제가 앞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내년 연말까지를 생각을 하면 그냥 여전히 저는 우상향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테크니컬하게 조금 더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대비 대선 전까지 좀 보수적으로 네, 결과가 네.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난 지금 현금이 엄청나게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지금이라도 조정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종목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는. 원래 보통 11월 달, 12월 달 장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는 시장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4분기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미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면 이미 해가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사실은 지금부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차분차분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보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저는 뭐 이야기했지만 뭐 5G, 그다음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을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코스닥 시장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의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가잖아요. 네네. 그 미국 증시보다 늘 약하고 미국이 기침하면은 우리는 감기 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 미국이 뭐 추가 변동이 없다고 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이냐 이 부분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더 내려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지 이제 이번에 또 변동이 생기면은 대선 이제 만약에 이번에 내려왔는데 네. 대선이 끝나면은 올라갈 거고요. 이번에 대선 전에 올라가 있으면 대선이 끝나면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주식은 내려와 있으면 올라갈 거고 올라가 있으면은
방향성이 또 이제 그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또 흔들릴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요번에 만약에 또 추가로 흔들리게 된다면 오히려 현금 가지신 분들은 매수 기회예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뭘 매수하느냐 본다면 시장 반등할 땐 저는 다시 또 요번에 이제 시장이 좀 약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살짝 득세를 했잖아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의 득세 구간이 길지는 않게 봐요. 시장 반등 다시 나온다면 또 다시 성장주들이 득세를 할 걸로 보고 있고 네, 네. 내년 1월 이후에는 저도 그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증시도 신고가 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신고가를 바라본다면은 다시 성장주를 보셔야 되고 반바지지 여전히. 네, 반바지지. 반바지지. 뭘까요? 반도체, 예. 바이오, 예. 5G, 2차 전지. 잘하셨어요. 예. 칭찬도 하나 받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금이 있다 그러면은 현재는 지금 경기 민감주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성장주 쪽으로 반바지지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낫다. 그게 아무래도 라는 이제 거죠? 나중에 이제 네. 수익률 쪽으로 보면은 탄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괜찮을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앞서 호카이 님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부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나간다라고 하십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또 내년까지도 코스닥 시장의 성장세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혹시나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짚어주신 부분들이죠. 5G 그리고 짚어주신 섹터들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코스닥 시장 또 한번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내년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잘 받쳐주는 튼튼한 종목들 꼭 한번 찾아보셔서 지금의 매수 기회에 꼭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야인스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